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뭐죠? 아들이 쓰러졌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쓰러져 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출동한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에는 끝내 숨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성을 부검을 해봤더니 그 사인이 단순한 그 호흡곤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 갔었을 때 이 남성의 몸에는 굉장히 심한 멍자국과 구타당한 흔적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을 했는데요. 이 남성의 사인이 호흡곤란이 아닌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남성의 온몸의 46%가 손상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46%, 온몸의 46%면은 거의 뭐 전신이 그랬다는 건데 아들을 왜 때린 걸까요? 이 60대 어머니가 이 30대 아들을 때린 건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찰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이제 손을 댔다. 하지만 이제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더니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넘게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에 다 드러난 건데요. 이 아들이 쓰러지자 이 어머니가 엄살을 피운다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 8시가 돼서야 119에 신고를 했고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숨졌습니다. 뭐 대나무 막대기라고 한 거 보니까 죽비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찰이라니까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폐륜이다 하면서 많이 다뤘던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약간 좀 뭘까요 도대체? 네, 이게?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훈계를 하려고 했다. 훈계.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맨날 가해자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를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훈계를 하려고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이 엄마와 아들의 이런 패턴이 혹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들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속승층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가장 강하게 든 생각이었지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들을 죽을 만큼 때리는 엄마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무능력을 가진 아들이 절에서 생활을 하려면 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일 의도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마인 내가 처벌하겠다라는 의도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좀 다각적으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참 희한한 사건인데 자, 공 기자 근데 여기가 사찰이었잖아요. 사찰에 뭐 진짜 이 모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스님들도 계시고 그랬을 텐데 목격자가 없어요? 범행이 3시간 반 정도 이어졌는데 이 3시간 반 동안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3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네, 안 하지만 말리고? 이들이 그 엄마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뭐 폭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유족들이 더 억울함과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이 사찰 측이 혹시 폭행을 알고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지금 뭐 공 기자가 유족 얘기를 했는데 그 남성의 30대 이 숨진 남성의 아버지는 조금 이 엄마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돈을 노린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돈이요? 네,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의 수익자 뜻밖에도 이제 사찰 관계자였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죽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시 저지르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진짜 약간 의아한 거 딱 두 가지. 보험금 수익자가 사찰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사찰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사에 무슨 목욕탕 뭐 이렇게 돼 있다. 야, 이거 좀 예사롭지 않은 사찰 같은데. 근데 이제 등본상에 엉뚱한 곳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추정하기는 아니,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이 아까 그렇죠. 그렇고 이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이고 다만 수익금이 사찰로 돼 있다는 부분은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밖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느냐라는 건데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경찰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떤 범죄로 기소를 하느냐 지금 뭐 시간이 있어서 빨리 기소를 했을지 모르지만 검찰에 넘겼더라도 추가 수사는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조금 진짜 좀 의아합니다, 이거. 근데 자,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사람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먼저 본인의 폭행이 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뭐 이런 폭행한 범행을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도 붙였습니다.